오늘 수업 내용은 바탕화면 아이콘 다루기, 또 작업 표시줄 다루기로 바탕화면에는 보통 왼쪽에 위치한 아이콘이 있고요. 이 중에는 기본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기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없이 삭제가 불가능한 아이콘으로 화살표가 없는 아이콘 되겠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화살표 표시가 되어 아이콘만 삭제한다면 다시 생성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빠른 실행을 위해 시작 메뉴의 모든 앱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좀 더 빠른 이용을 위해 바탕화면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콘을 정렬하거나 또는 드래그해 내 맘대로 위치 이동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불필요한 아이콘은 삭제하고 필요한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아이콘의 크기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우선은 바탕화면 주로 왼쪽 편에 있을 텐데 아이콘이요. 드래그해 오른쪽 편으로 이동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드래그를 하시면 마우스 끝으로 따라다니는데요. 왼쪽 버튼 누른 채로 끌어서 오른쪽 편에 갖다 놓으셨을 때 저와 같이 아이콘이 배열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자동 정렬 기능이 해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드래그 했는데도 다시 원래 위치 왼쪽 편 어딘가로 돌아간다면 바탕화면의 아이콘에 대한 자동 정렬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그런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중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마우스가 위치한 곳에서의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요. 메뉴에 보시면 보기 메뉴 중 정렬 기능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이콘 자동 정렬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조금 아까 같이 제가 한 대로 내 맘대로 아이콘을 정렬할 수 없는 상태로 체크가 안 돼 있다면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왼쪽 편에 자동 정렬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오른쪽 편으로 이동해 놓고자 해도 자꾸 왼쪽 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자동으로 정렬하는 상태로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더라도 오른쪽 편에 놓은 채로 위치하지 않고 왼쪽 편으로 자동 정렬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를 바탕화면 빈 공간에 두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기 메뉴에서 아이콘 자동 정렬에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체크 해제. 클릭을 하시면 체크가 없어집니다. 체크가 없어졌는지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 보기 메뉴에 아이콘 자동 정렬에 체크가 없다면 자동으로 정렬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드래그해서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에 체크 빠진 상태에서 마우스 빈 곳을 마우스 포인터로 빈 곳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메뉴가 사라지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메뉴 나왔을 때
키보드에서 ESC 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펼쳐진 메뉴를 접는 역할을 하는 키로 ESC 키 사용하시면 되고요. 화면 빈 곳을 클릭하셔도 펼쳐진 메뉴는 접으실 수 있습니다. 왼쪽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편으로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만 옮겨볼까요? 네, 저와 똑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몇 개만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아이콘은 보통 기본 아이콘으로 화살표가 없는 아이콘이 되겠고요. 바탕화면에 너무 많은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신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서 또 아이콘을 찾기가 어려워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이라면 바탕화면 상에서 삭제를 해주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다시 필요할 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삭제를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다기보다는 문서면 문서 폴더, 사진, 동영상, 다운로드 또는 기타 폴더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드래그를 통해 내가 원하는 위치시키고자 하는 곳에 아이콘을 정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탕화면 빈 곳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기 메뉴에서 아이콘 자동 정렬에 다시 클릭해 체크 넣어 볼게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정렬되며 왼쪽 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동 정렬되면 왼쪽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탕화면 아이콘 드래그로 이동 가능하고요. 자동 정렬 기능 등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기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보기 설정으로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세 가지 중 보통 아이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작은 아이콘으로 변경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콘 크기가 작아지고 아이콘의 이름 크기는 텍스트는 작아지지 않는데 아이콘 그림 좀 작아집니다. 작은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보기 메뉴에서 큰 아이콘으로 해볼게요. 상당히 아이콘이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텍스트 크기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아이콘 크기만 변경이 됩니다. 똑같이 드래그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동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되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비어있는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기
보통 아이콘 정도 적당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화면에서의 크기가 또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선택 각자 하시고 네. 적당한 크기로 보기에서 아이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더블 클릭하시면 열려지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나 창을 실행하고요. 드래그로 위치 이동도 자동 정렬 기능이 해제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시겠습니다. 아이콘의 크기 조절은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다시 아이콘에 대한 정렬 메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정렬 기준 이용해 보려고 해요. 정렬 기능 이용하기 전에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에 대해서 또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크기 조절. 가끔 가다가 PC에 아이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이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실습해 볼게요.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 보기 메뉴 중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콘이 보이는 거고요. 클릭해 체크를 해제하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표시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경우 다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보기 메뉴 상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클릭해 표시하도록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온 보기 메뉴에서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통 아이콘 네, 큰 아이콘으로 하면 상당히 큰 아이콘으로 마우스 오른쪽 보기 작은 아이콘 상당히 작은 아이콘 크기로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통 아이콘으로 하시면 적당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 버튼 바탕화면에 둔 채로 누르시고요. 보기 메뉴에 대해서만 지금 살펴보십니다. 아이콘의 크기와 아이콘에 대한 자동 정렬 기능, 일단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표시할지 말지 정도를 보기 메뉴에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정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에 대한 정렬로 이름,
또는 크기 등 기준을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름으로 항목 유형으로 해볼게요. 항목 유형으로 클릭하시게 되시면 아까 섞여져 있던 기본 아이콘이 연결되어서 우선은 기본 아이콘 먼저 정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폴더나 또는 파일 등의 순서로 어떤 특정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기본 아이콘끼리 모여있고 바로가기 아이콘끼리 모여있고 이렇게 정렬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정렬 기준을 이름으로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름에 대해서 똑같은 기본 아이콘이더라도 영어 먼저 기억, 니은, 순으로 정렬됐고 바로가기 아이콘도 영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 순으로 정렬된 게 확인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를 바탕화면 빈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정렬 기준을 이름으로 클릭되어 있는 걸 다시 누르시면 조금 전에 정렬 기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역순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잖아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져서 정렬이 됐는데요. 보통은 기본 아이콘이 왼쪽 첫 번째 아이콘으로 이렇게 기본 아이콘 먼저 정렬이 된 다음 나머지 아이콘이 보이는 게 우리가 기본 아이콘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개의 아이콘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 순으로 다시 정렬을 시키십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역순으로 정렬을 하게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정렬 기준 지금 이름에 대해서 내림차순인데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같은 형식끼리 기억, 니은 순서 다시 한번 정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기 메뉴에서 정렬 기준에서입니다. 정렬 기준에서 이번에는 크기로 정렬 기준을 바꿔보겠습니다. 크기 클릭하시게 되시면 또 변경이 되어서 정렬된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무게가 없는 또는 크기가 없는, 크기가 작은 아이콘이기 때문에 더 먼저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크기가 작은 것 위주로 우선으로 정렬을 하거나 또는 뭐 큰 것 위주로 정렬을 한다거나 크기에 대해서 정렬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기본 아이콘으로 정렬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를테면 사진 파일이나 문서 파일과 같은 자료 파일들에 대해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본다든지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파일의 큰 크기 순, 작은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 가장 큰 파일이나 작은 파일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들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정렬 기준을 크기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역순으로 다시 정렬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의 정렬 기준으로는 이름,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 등이 될 수 있겠고요. 항목 유형은 폴더는 폴더끼리, 또 기본 아이콘은 기본 아이콘끼리, 바로가기 아이콘끼리, 일반 문서 파일 또는 사진 파일, 같은 파일의 유형끼리 정렬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정한 날짜를 클릭하면은 또 날짜로도 확인이 되고요. 만들어 놓은 날짜, 역순으로 다시 정렬 기준으로 수정한 날짜 다시 클릭하면 다시 또 오름차순, 내림차순 등 날짜, 최근 날짜 먼저 보여지는 설정에서 가장 오래된 또 가장 최근 이렇게 만든 생성한 날짜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콘에 대한 정렬 부분도 바탕화면에서는 필요 없겠지만 많은 파일을 생성해 놓은 경우, 사진 파일이나 문서 파일 등 직접 파일을 많이 생성해 놓은 경우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는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이동해도 다시 제자리에 계속 돌아가는 자동 정렬 상태입니다. 자동 정렬을 해제하고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 기본 아이콘이 있는데요. 아이콘을 오른쪽 편으로 옮겨 볼게요. 자동 정렬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보기 메뉴에서 아이콘 자동 정렬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정렬이 해제되었을 때는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배치 가능한 상태로 우리 마우스도 연습할 겸 드래그해서 오른쪽 편으로 옮겨 볼게요. 오른쪽 편 아니라 위아래 어디든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곳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끼리는 또 드래그해서 모아놓으면 이용이 편리할 수도 있는데요. 휴대폰에 홈화면 구성하듯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위치도 드래그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에 대한 자동 정렬 기능이 해제되어 있을 때는 드래그로 내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 제자리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게 아니라 자동 정렬 기능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기, 자동 정렬의 체크 클릭하시면 왼쪽 편으로 일괄 자동 정렬이 됩니다. 여기까지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다루는 방법, 또 아이콘에 대한 설정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 연습으로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거나 만드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필요한 아이콘은 시작 메뉴의 모든 앱에서 찾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키보드 상에 있는 윈도우 키 누르셔도 시작 단추 나옵니다. 윈도우 로고 키가 있을 거예요. 네, 윈도우 로고 키.
키보드에서 누르시게 되시면 시작 메뉴 펼쳐집니다. 시작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면 시작 메뉴에 텍스트까지 함께 보입니다. 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모든 앱 부분, 설치된 모든 앱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타일, 시작 화면의 타일들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크기 조절 가능하다 배우셨고요. 필요한 타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제거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를 삭제하거나 이 시작 화면상에서만 제거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기타 설정 등이 가능하세요. 이 중에 만약에 바탕화면상에 아이콘으로 만들고자 하는 아이콘이 보인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만들어 놓으셔서 확인하셔서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 아이콘이든 연습하셔도 되시겠습니다. 혹시 엣지 아이콘이 보인다면 드래그해 바탕화면에 놓으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이쪽 편에 끌어 놓으셨더라도 현재 자동 정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치된 아이콘의 마지막 끝부분에 생성이 됩니다. 배치된 왼쪽 편 아이콘 중 마지막 아이콘으로 생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시작 단추를 클릭해 시작 메뉴의 모든 앱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ABCD 중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시고 기억으로 가보실게요. 기억으로 가시면 계산기 메뉴 보일 거예요. 모든 앱의 계산기를 드래그해 놓으시면 바탕화면의 아이콘 중 마지막 아이콘으로 생성이 됩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메뉴, 해당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앱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실 수 있어야 드래그로 쉽게 바탕화면으로 아이콘을 생성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 모든 앱 목록에서 찾아보십니다. ABCD 색인 중 하나를 클릭한 다음 니은에서 날씨도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날씨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 날씨 메뉴를 바탕화면 쪽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날씨를 찾아 날씨 메뉴를 드래그로 연결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가능하고요. 불가능한 표시 나오는 곳 안 되고 바탕화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시면 불가능하다는 표시 나오니까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드래그한 위치로 그대로 두시려면 자동 정렬 기능을 해제하시면 되는데요.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보기 자동 정렬 기능을 체크 해제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게 되면 아마 만들어 놓는 드래그하는 그 위치에 생성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시작 누르시고 ABCD 색인 중 하나를 클릭하십니다. 키읔으로 이동해 볼게요. 키읔
클릭한 후 카메라, 캡처 및 스케치 등이 있는데 PC에 웹캠을 설치한 경우는 카메라도 이용 가능하겠죠? 안 되어 있는 PC도 많이 있으니까 캡처 및 스케치를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해 드래그해서 놓는 곳에 바로 생성이 됩니다. 조금 전 자동 정렬 기능이 들어가 있을 때는 왼쪽 편으로 아이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캡처 및 스케치 드래그한 해당 위치에 아이콘이 생성된 이유는 바탕화면 아이콘에 대한 자동 정렬 기능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직접 드래그해서 놓고 싶은 곳에 배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아이콘을 삭제하시는 방법은 불필요한 아이콘, 오늘 연습으로 만든 아이콘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휴지통에 직접 드래그해 겹쳐서 드래그 하다가 일부만 겹치면 안 나오고요. 잘 겹쳐지면 휴지통으로 이동이라는 풍선말이 보여요. 이때 놓으시게 되시면 휴지통으로 이동되니까 결국은 삭제가 됩니다. 아래쪽 우리 실습으로 만든 아이콘도 휴지통으로 한 번 더 드래그해 겹친 상태에서 휴지통으로 이동 메뉴, 이동 설명말이 나오면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휴지통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삭제가 되는 건데요. 방금 만들어 놓은 날씨 아이콘을 이번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통해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아래서 세 번째 삭제 메뉴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캡처 및 스케치 또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아이콘에서 누르셔야 되겠고요. 바깥쪽에서 누르시지 마시고 아이콘 안에 마우스 포인터를 뾰족한 끝을 놓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삭제, 보통 클릭은 다 왼쪽 버튼을 말합니다. 삭제를 클릭하시면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가 되고요. 휴지통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 확인해 보십니다. 우리 삭제한 게 휴지통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삭제한 바로가기 아이콘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삭제한 아이콘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창 닫기 X 눌러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다루기에 대해 배우시고 필요한 아이콘을 만들고 삭제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셨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하는 자체보다는 어떤 메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지난 시간 시작 메뉴, 시작 화면 다루기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시작 단추 눌러 모든 앱 중에 확인해 보십니다. ABCD 색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W 색인 W 클릭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사용 시에 필요한 여러 보조 프로그램들이 여기 모여져 있는데요. 그림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판 메뉴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해 바탕 화면에 배치를 하시면 아이콘 생성이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메모장 아이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단추 클릭하신 다음 메모장을 찾아보시는데요. 색인 중에 미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롤 하셔도 되시고 미음으로 스크롤 하시거나 또는 색인 중에 미음을 누르시는 경우 메모장은 기억 니은에 이렇게 색인 중에서 찾을 수 없고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룹, 메뉴 그룹 속에 들어가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이 아니라 W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색인 중 하나를 클릭하신 다음 W로 이동합니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해 펼치시고 메모장 메뉴를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앱스 화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드래그해서 홈화면에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모든 앱스 화면에서 생성하시면 되십니다. 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시작 단추 클릭하시고 아까와 같이 계산기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려고 하는데요. 시작 화면에 타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타일에서도 드래그가 가능하십니다. 계산기가 없다면 캡처 및 스케치나 인터넷 또는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 시작 화면에 타일에서 하셔도 되세요. 드래그해 시작 모든 앱 목록에서 뿐 아니라 시작 화면 타일에서 드래그 하셔도 바로가기가 생성된다는 것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가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아이콘이 생성되며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똑같은 아이콘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시작 단추 클릭하고 방금 만든 바로가기 아이콘 저는 계산기였는데요. 드래그를 해 배치하시면 하나가 있다고 생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아이콘 여러 개가 한 페이지 내에도 또는 각각 다른 페이지에도 여러 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이콘부터는 자동으로 번호 2번부터 들어가게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말 그대로 클릭 한 번으로 또는 더블 클릭으로 뭔가 작동을 하거나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한 번만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고요. 두 번, 즉 더블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그림판 더블 클릭해 실행해 볼게요. 그림판 창을 크게 최대화로 하고 이전 크기 최대화 또 최소화 작업 표시줄에서 찾아 여시면 되십니다. 닫기도 누르고요. 그림판 찾아 실행해 봤고요. 메모장도 더블 클릭해 실행해 보셔도 되겠고요. 계산기로 해볼게요. 계산기를 1번이든 2번이든 똑같은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계산기 창이 뜨고 계산기 창은 최대화로도 가능하시지만 최대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내용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자리만 차지하게 되니까 이전 크기로 복원을 클릭해서
날짜를 이렇게 눌러서 날짜를 계산하거나 메뉴를 눌러서 표준 계산기로 바꿔 숫자를 계산하거나 탐색 열기를 통해 메뉴에서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표준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창을 크게 최대화한다고 해서 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커지네요. 지금 같은 창은 아까보다는 커진 상태로 이전 크기로 복원. 창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크기가 바뀌는 것 같네요. 계산기 창도 닫겠습니다. 아이콘을 삭제하는 방법, 앞 시간에서는 두 개의 방법으로 배우셨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휴지통에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는 방법. 휴지통으로 이동. 바로 삭제가 되죠. 다시 한번 드래그해 휴지통으로 이동. 풍선말이 보이면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이동되어 삭제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하는 방법이 되고요. 삭제 메뉴는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이콘을 클릭해 선택한 후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이용하십니다. 삭제하는 의미의 딜리트 키를 선택한 아이콘 삭제이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은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선택 후에는 딜리트 눌러 선택한 아이콘에 대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도 삭제가 되니까요. 삭제하는 방법 총 3가지로 휴지통으로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서의 삭제, 또 키보드의 딜리트 키로의 삭제 등으로 아이콘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 파일, 또 바로가기 아이콘 등 여러 아이콘에 대해 삭제하는 방법 배우셨고요. 아이콘 생성과 삭제 2가지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 표시줄 다루기에 대해 배워보며 실습해 볼게요. 작업 표시줄은 바탕화면 보통 하단 기본 위치로 되어 있고 작업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요한 단추인 시작 단추와 또 검색 단추도 있을 수 있겠고요. 검색란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실행 아이콘이나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창에 대한 작업 단추가 표시되는 곳이고요. 오른쪽 편으로는 트레이 영역이라고 해서 날짜, 시간, 또 한글, 영어 입력 상태, 인터넷 연결 상태나 스피커 볼륨 확인, 트레이 영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이 되고요. 작업 표시줄을 전체적으로 꼭 잘 확인하며 작업 처리를 하셔야 실수 없이 문제 없이 잘 빠르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작업 표시줄에서는 시작 단추 클릭,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고요. 검색 아이콘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기를 했는데 검색 아이콘을 보여지도록 또는 검색란이 보여지도록 하는 설정 등이 가능하십니다.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은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도구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도구 모음. 작업 표시줄에도 주소나 링크, 바탕화면 등에 대한 도구 모음 단추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고, 그리고 검색란을 숨길지, 검색 단추 아이콘만 표시할지, 검색란 자체를 보이게 할지 등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작업 보기라는 단추도 있는데 작업 보기 단추를 표시할지 여부라든지, 뉴스 및 관심사에 대해서 아이콘 및 텍스트 표시를 우선 하고 확인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뉴스 및 관심사에 대한 아이콘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날씨가 바로 보여지게 돼요. 뉴스 및 관심사 부분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바로 그 부분에다가 올려놓은 경우 상단으로 뉴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빈 곳을 누르시면 없어지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지 않으시면은 바로 현재의 날씨, 기온 등 바로 보여지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필요가 없다면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뉴스 및 관심사의 끄기 설정하시면 사라집니다. 뉴스 및 관심사도 있었고요. 또 다시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창에 대한 배열을 바꾸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은 창을 하나도 안 띄워놓은 상태로 창에 대한 배열을 바꿀 수 없는데요.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는 창에 대한 배열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실습을 좀 해볼까요? 휴지통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창을 이전 크기로 최대화되어 창이 화면에 꽉 차 있다면 이전 크기로 복원 클릭. 창 이동은 제목 표시줄에서 이동하실 수 있겠고요. 크기 조절은 꼭지점에서 드래그 하시면 가로, 세로가 동시에 조절이 됩니다. 가로만, 세로만 조절도 되고 제목 표시줄에서 이동도 되고요. 꼭지점에서는 크기 조절, 창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한쪽 편으로 좀 치워놔 보고요.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해 또 하나의 창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제목 표시줄에서 드래그 할 수 있고 이동이죠.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두 개의 창만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선택한 창이 앞쪽으로 나온다는 것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해보셨는데요. 두 창에 대해서 창의 스냅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반절 크기로 똑같은 비율로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드래그를 하시면 또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며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작업 표시줄에서도 창에 대한 배열 설정이 가능한데요.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 계단식 창 배열 클릭하시면 이렇게 층층이 계단식으로 창 배열이 되고요. 다시 작업 표시줄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가로 정렬 보기. 가로로 정렬이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창 세로 정렬 보기. 네, 세로 정렬도 가능하고요. 바탕화면 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바탕화면이 보이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열린 창 보기 클릭. 열린 창이 다시 보여지고요. 작업 표시줄에서 계속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계단식 창 배열, 세로 정렬 보기,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 눌러가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가로나 세로 등으로 정렬해서 보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가로 정렬 보기 취소 또는 세로 정렬 보기 취소 등을 누를 수도 있고요. 창의 제목 표시줄에서 드래그 해가면서 내 맘대로 크기를 바꿔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크기를 바꿔가면서 원래의 위치로 배열을 해볼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네, 열려졌던 창, 휴지통 창과 PC 창이었어요. 두 개의 열려져 있던 창은 닫고 작업 표시줄의 크기와 위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하단 작업 표시줄에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은 경우 위아래로 수직으로 방향키가 생성이 된다면 크기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메뉴인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 메뉴가 되어 있다면 작업 표시줄이 잠겨져 크기 이동 또는 위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클릭을 해 체크를 해제하신다면 이제는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표시줄 경계선 부분에 놓으셨을 때 상하 방향으로 크기 조절하는 마우스 포인터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조절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크기 조절하는 상하 방향의 마우스 포인터일 때 드래그해 위치 이동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드래그의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 이동은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표시줄에 놓으신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편으로, 드래그를 하다 보면은 작업 표시줄이 먼저 이동해 있습니다. 드래그를 할 때 따라오지 않더라도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위치 이동이 되니까요. 위나 아래, 오른쪽, 왼쪽 누른 채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드래그 누른 채로 움직이다 보면은 작업 표시줄이 이동이 됩니다. 크기 조절 가능하지만 꼭 필요할 때 말고는 크기 조절을 할 필요 없이 기본 크기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마우스로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포인터 놓으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검색란 숨김 기능 사용해 볼게요. 검색 단추가 아마 사라져 있을 것 같은데요. 검색 단추가 없다면 검색 단추가 보이도록 설정 가능하시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검색, 숨김이 아니라 검색 아이콘 표시 메뉴 찾아 클릭하십니다. 검색 아이콘이 있다면 클릭 후 설치된 앱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웹 검색 등으로도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화면을 빈 곳을 클릭하면 검색 창이 접혀지게 되고 필요한 경우 검색 아이콘 단추를 클릭해 하단에 보여지는 검색란에 내용 입력해서 앱을 검색하거나 웹상에, 즉 인터넷 검색 등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업 표시줄에 앱 고정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자주 사용하는 앱의 아이콘을 작업 표시줄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작 단추를 누르지 않고도 빠른 시간에 해당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창을 띄워 놓았다면 바탕화면을 가린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경우 띄워놓은 창을 닫거나 최소화해야만 앱을 바로가기 아이콘을 찾아 앱을 실행하거나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 놓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작업 시에도 항상 하단에 작업 표시줄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앱을 실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캡처 및 스케치 아이콘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볼게요. 시작 단추 클릭하십니다. 메뉴에서 하는 방법으로 먼저 모든 앱 캡처 및 스케치로 이동해 볼게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시고 키읔으로 이동합니다. 캡처 및 스케치에 대한 시작하면 타일을 만들어 놓지 않은 분들은 드래그해서
시작 화면에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캡처 및 스케치 모든 앱 메뉴 목록에서 시작 화면 타일로 생성까지 해놓으세요. 캡처 및 스케치에서 시작 화면의 시작 앱, 모든 앱 목록에 있는 메뉴에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려면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신 다음 자세히 메뉴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 작업 표시줄의 고정 메뉴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아이콘으로 생성이 됩니다. 클릭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거죠. 클릭해서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화, 이전 크기로 복원, 닫기. 똑같은 창의 사용법, 창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간단합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계산기를 고정해 놓겠다 하는 경우 시작 단추 클릭하십니다. 이번에는 타일로 만들어 놓은 계산기에서 해볼게요. 모든 앱 목록에서도 가능하고 시작 화면의 타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만들어 놓으셨었으니까요. 계산기에서 계산기 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기 조정, 자세히, 제거 메뉴들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는 자세히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 작업 표시줄의 고정 메뉴 찾아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쉽게 작업 표시줄에 생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확대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앱 아이콘 확인이 됩니다. 작업 표시줄에 앱을 고정시켜 놓으시면 아무래도 실행하시기가 좋죠. 이 이외에도 제가 3개 정도, 4개 정도 필요한 앱들을 고정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은 프로그램을 창을 실행해서 열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아이콘들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아이콘, 빠른 실행 아이콘, 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열어놓은 창에 대한 아이콘 등이 왼쪽 편에 있을 수 있겠고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신 경우에 장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볼게요. 인터넷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 등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신 인터넷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더블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게 되시면 어떠한 창이든 뜨게 되잖아요. 창이 떴어도 작업 표시줄을 가리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창이 뜨면은 이 아이콘을 가려서 바로 앱을 실행하실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창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작업 표시줄 항상 보이지만 바탕화면은 최소화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십니다. 작업 표시줄의 작업 단추를 다시 누르면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접혀지는 방식으로 또는 최소화를 눌러 접어놓고 아이콘을 확인하고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눌러서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에서도 작업 표시줄은 항상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계산기를 눌러서 실행해 놓고 이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계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계산을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두 개의 창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열어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지만 캡처 및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으로 열어놓은 창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캡처해 놓으시는 방법 사용하실 때 특히 작업 표시줄에 캡처 및 스케치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시면 화면을 쉽게 캡처하실 때 유용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열어놓은 창은 닫겠습니다. 계산기 창도 닫겠습니다. 고정시켜 놓은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삭제하시는 방법으로는 계산기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요.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확인이 되십니다.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클릭하면 바로 제거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시작 단추를 눌러 시작 화면 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세히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아니라 이미 고정된 메뉴, 고정된 앱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는 모든 앱 목록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세히 메뉴의 하위 메뉴에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로 나옵니다. 클릭해 바로 제거가 가능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시면 시작 화면 메뉴 접혀지게 되고요. 만들어 놓았던 작업 표시줄의 앱 고정 아이콘은 이제 사라진 상태로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또 복잡해 보이고 우리가 작업 표시줄을 또 사용할 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몇 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작 화면의 타일로는 꽤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아이콘 그림을 보고 앱을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모든 앱 목록에서 스크롤 하시면서 찾는 것보다 쉽습니다. 바탕화면에 타일로 많이 구성을 해 놓으시고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앱 몇 개만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표시줄 설정 확인해 볼게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작업 표시줄 설정 메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윈도우즈 설정 창이 뜨게 돼요. 윈도우즈 설정 창에서 작업 표시줄을 잠글 수도 있고요. 또 작업 표시줄의 단추를 작게 사용하는 것을 설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작게 사용하는 상태인데요. 끄면 작업 표시줄 단추가 이렇게 크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생략되어 있던 날짜도 함께 보여지게 되고요.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를 사용하는 경우 검색란이 작업 표시줄에 안 들어오게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작업 표시줄에서 눌러볼게요. 검색 상자를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 상자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는 경우는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를 사용 안 하고 꺼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란을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작은 작업 표시줄 사용하셔도 되고 또 검색 아이콘만 표시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은 작업 표시줄 사용을 켰기 때문에 검색란이 보이지 않고 검색 아이콘만 보여지는 설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하단에서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의 단추를 하나로 표시하거나 안 하거나 레이블을 숨겼어요. 지금은 안함 하면 이렇게 글씨까지 다 보여지게 되고요. 작업 표시줄 꽉 찼을 때만 단추를 하나로 표시하는 기능 사용할 수 있고 항상 레이블 숨기기 하면 작은 아이콘으로 글씨 없이 보는 게 가능하십니다. 작업 표시줄에 대한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창 닫으셔도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